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사연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서울 변두리에 15평 구축 아파트 사는 신혼부부예요. 자녀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애 키우긴 조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 1, 화 1. 저도 옛날에 신혼집을 이런 집에서 이제 차렸었는데 둘이 살긴 괜찮은데 아이까지 좀 어렵다. 근데 현금 자산과 부동산 처분 잔금을 합쳐가지고 한 7, 8억 가지고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렵다. 현금을 애매하게 가진 무주택자 분들과 저희 같은 1주택자들은 아이랑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1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속상하지만 1주택자 분들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1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에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갈아타고 올라가야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뚝 끊긴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주택자의 갈아타기라는 건 뭐냐? 결국에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렵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갈아타기가 뭐가 어려워요? 팔고 그리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 지금 1주택자면서 2년 실거주를 하면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요. 요 구간이 지금 또 올라간다고 지금 법이 개정되려고 하는데 어쨌든 1주택자분들 특히 이 사연을 써주신 분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세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이 고민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고민을 해결해 보려면 우리가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1주택자분들이 겪게 되는 의식의 흐름이 뭘까?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울 변두리에 15평 구축 아파트를 사는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뭘 원하죠? 서울 안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평 구축을 20평으로 확장시키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약 한 8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25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8억을 25로 나눠 그러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그러니까 평당 3,200만 원 정도 하는 동네에 집을 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동네일까?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여기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이쪽이 지금 평균 한 3,000이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인데. 그리고 여기 관악구와 노원구는 평당 3,000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2개 쳐놨죠. 그러니까 지금 요 동네들을 내가 보면 8억 정도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20평대 아파트를. 물론 평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노원 상계동 그냥 여기 지도를 한번 켜본 겁니다. 그러면 20평대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여기 7억, 6억, 뭐 7.8억, 8억, 뭐 7.9억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노원구가 제일 비싼데 평균 가격이 거기에도 7억, 8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는 전세로만 갈 수 있고 눈을 낮춰도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많은데? 20평대 아파트? 이건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는 전세로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전세로 7, 8억을 하는 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분들의 기준은 지금 전세가 7억, 8억 정도 하는 데가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절반이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8억 전세니까 한 대충 14억짜리를 지금 보는 거야, 이분들은.
신혼부부인데 우리가 이사 가고 싶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라고 봤더니 뭐 하나 딱 괜찮은 게 있어. 근데 얘를 보니까 매매가가 14억이고 전세가 8억인 거야. 여기 가서 전세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집을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거 팔고 전세 가자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들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데를 가거나 이 동네에서도 신축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들은 지금 8억이 있으니까 대출을 7억을 더 받으면 돼. 그래서 총 합쳐서 15억을 만들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9억 이하는 40% 해서 3억 6천 정도 나오고 9에서 15억 사이는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1억 2천 정도. 그래서 지금 대출을 3, 4억 정도 받아요. 대부분. 5억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8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중간 가격 7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은 대출을 한 4억 원 정도 받는다. 그럼 최대 한 11억 5천 정도 살 수 있는 거야. 11억 5천. 그러면 3억이 모자라죠. 이분들이 가고 싶은 동네 어떤 아파트 대비해서 3억이 없는데 이걸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뭐 대출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해주니까 뭐 부모님이 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걸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억을 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을 제가 이제 계산기 넣어보니까 대략 한 3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억 대출을 받으면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매달 300만 원씩 낸다?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 그 현실적으로 나오는 대출 4억을 대출 받으면 한 2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7억을 받으면 정말 부담스럽지만 4억 대출 받았다고 해서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4억 대출도 어렵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나는 지금 14억대 집을 사고 싶다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전세를 끼고 사자. 전세가 7억 8억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가진 돈 8억을 더하면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나중에 언젠가 들어갑시다 라고 선택하면은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월세 가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부가 싸우기 마련입니다. 무슨 월세를 가냐고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를 어떻게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 반대편 의견인 분은 싸우겠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뭐 190만 원 이거 매달 내가면서 지금 영식이 어떻게 키우냐고. 응? 이거 190만 원 갚으면서 생활비에 애 키우고 우리 어떻게 사냐.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거예요. 이분들은 이 15평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7, 8억이 생긴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은 집을 산 분들이요.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해서 돈을 번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신혼을 내 집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15평 그리고 구축이에요. 구축에서 신혼집을 시작하는 게 이 투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집을 사서 돈을 다행히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를 살았다면은 이런 건 지금 꿈 같은 고민이겠죠. 그런데도 이 부부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이 변두리라는 표현 있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거든요. 저는 이 변두리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서울 변두리에 15평 구축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서울 내에 20평대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두리라는 말이 뭘까요? 저는요 서울 변두리에 살아요 라는 거는 지금 사는 동네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지금 사는 동네가 마음에 안 든다.
실제 뭐 서울 외곽지에 살아도 그 동네가 마음에 들면 뭐 변두리라고 얘기 안 하죠. 저는 어느 동네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지 변두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다는 거는 지금 사는 동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분들은.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혼집이잖아요. 이분들은 투자 마인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혼집을 15평 구축 서울에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잘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똑같은 돈을 가지고 뭐 경기도에도 얻을 수도 있고 서울에도 얻을 수 있고 서울도 뭐 빌라를 얻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얻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15평 구축을 서울에다가 얻었을까? 이 분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 부부예요. 이 부부의 지금 성향을 제가 그냥 뇌피셜로 추정하는 겁니다. 서울 변두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외곽에 사는 것 자체가 좀 싫어. 근데 경기도로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이 부부한테는. 안 된다, 이거는. 나는 서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15평 구축을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그 돈으로 아마 경기도 갔으면 20평대를 샀던지 뭐 30평대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20평대면은 막 신축을 샀을지도 몰라. 신축 사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신혼집을 차렸을 수도 있는데 15평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서 시작했다는 거는 서울이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지. 서울은 절대 포기가 안 되는데 집은 사야겠고 하니까 있는 돈 가지고 산 거란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서울이 고향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대학을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나는 당연히 서울 사람이야. 이게 서울 부심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내가 익숙한 데가 여기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동네 간다는 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냥 나는 원래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고민이 계속되는 거야.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애를 키울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미지옥이거든요. 이렇게. 개미지옥으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 개미지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 서울은 비싼 동네인데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여기를 고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지금 5가지를 포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 20평대로 가야 되고 서울 안쪽에서 사고 싶고 구축도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살고 있는 집이 구축이니까 애를 키워야 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대출도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도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거주까지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뭐 월세 산다는 생각도 지금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은 아까도 봤듯이 많아요. 없는 건 이거죠. 돈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내 기준만큼 없는 거고 반대로 돈 대비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 갈아타기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거나 기준이 조금 높은 거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는 전세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눈을 낮춰봐도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오히려 올린 거예요. 이건 눈을 낮춘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거죠. 눈을 감았다. 왜냐면 내 눈에 보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얘네는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눈을 낮췄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상 기준을 오히려 올려버린 케이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짧은 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다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판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부부의 연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봉이 둘이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추가로 14억 아파트, 아까 그 전세 살고 싶다는 집 있죠? 여기를 포기 못하는 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실거주를 포기해야 돼요. 실거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대출을 안 해주지만 나중에는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이 전세금을 충분히 빼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해놓고 월세를 사는 게 거의 유일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슬슬 자녀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임신도 안 했어. 영식이는 없어. 애도 없는데 미리 한번 고민해 본 거죠. 아, 15평 구축해서 살 수 있나? 애가 태어나면? 근데 아직 임신도 안 했기 때문에 임신하고도 10달 있어야 되니까 최소 1년 뒤 얘기입니다. 이 성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고민이 되긴 되죠. 집이 작다는 건 사실이니까. 이분들이 15평 구축에서 시작한 건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구들도 작죠. 그리고 이미 구축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빌라, 월세 같은 거를 얻으면 평수도 더 좋고 주거 컨디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애도 없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도 뭐 학군이나 이런 게 필요한 나이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면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두 번째로 가정하는 게 이거죠. 나는 부부 연봉이 1억은 넘는데 저는 월세는 절대 못 갑니다. 월세는 절대 못 가고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라는 분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대출 4억 받아야 되죠. 받고 11억대까지 찾아보면 분명히 조금은 더 좋은 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원리금 상환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아끼면서 살아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 연봉이 1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주거 환경이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외벌이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맞벌이를 하는데 뭐 아내가 뭐 조만간 뭐 일을 그만둘 거예요 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 환경은 또 엄청 중요해. 아이는 좀 좋은 데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경기도로 나가서 정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 안이 답이다? 라는 거는 사실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같은 돈을 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나가면 같은 돈으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동네 있죠. 이 동네가 지금 서울에선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 여기 바깥도 있어요. 바깥으로 가면은 같은 돈을 가지고 훨씬 퀄리티가 좀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서울의 비인기 아파트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좀 덜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겠죠. 비싼 동네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경기도로 나간다 치면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단 말이죠. 같은 돈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핵심은 사실 서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경기도여도 내가 지금 산 그 어떤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다른 경기도 아파트가 내 직장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내가 조금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만 답은 아니다. 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부부란 말이죠. 그러면 실거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갈아타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갈아타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거의 90% 정도는 이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25평도 가고 서울도 가고 구축도 싫고 대출도 싫고 실거주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죠. 우선 좀 기다리자. 우선 기다려보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4년간의 결과는 좀 안 좋았죠.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어요. 내가 저거 살까 말까 했는데 막 올라가 버려. 살까 말까 했는데 막 올라가. 그래서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죠. 이런 1주택 갈아타기가 계속 고민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고민의 시작을 좀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 말하면 15평의 구축 아파트에서 우리 애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걸 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여기를 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애를 키우기는 못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서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니까 결국에 결단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팔 거니까. 이 결단은 누가 하냐? 본인이 하는 거고. 그럼 결단은 뭐죠? 아까 그 포기할 수 없는 항목들 중에서 몇 개는 포기를 해야죠.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참 어렵죠? 이 1주택자 갈아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 마음이 결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답은 다 정해져 있죠. 답이 왜 없겠어요. 근데 뭐 하나 포기가 안 되는 거지.